개념원리 수학화 149쪽에 있는 유리함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리식, 그냥 식을 계산하는 걸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유리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실 그 표현하는 이름이 조금 그 애매하거든? 어느 정도 그 포함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는 사실은 지난번 그 유리식이랑 패턴 자체가 비슷해. 그러니까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항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정의 자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쉬워.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 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거 뭐라고 하지? 1차 함수라고 하지. 이런 거 2차 함수지. 이런 게 다항함수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건 아니야. 중간에 뭐 하나 있긴 해. 상수함수. 그런데 그냥 우리 책처럼 큰 틀에서 얘랑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배우는 건 지금까지 우리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분수로 된 함수.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 분수로 된 함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정의역 혹은 뭐라고 할까? 정의역 문자 변수라고 할게. 이런 거를 분수함수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x가 분모에 있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는 x, 그러니까 정의역 x가 분모에 있는 함수를 배울 거야. 그런 함수를 다 그냥 분수함수라고 불러.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는 그 분수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이거를 그냥 그 단원명 자체를 혹은 우리가 배우는 개념 자체를 유리함수라 부른다. 실제로 배우는 건 분수함수인데 얘를 그냥 유리함수라 부른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루트를 배워요. 루트는 무리수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약간 좀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큰 틀에서 그냥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포함 관계를 잘 기억해. 왜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냐고 하면 안 돼. 그냥 그거를 분수로 된 함수를 유리함수란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예전에는 실제로는 분수함수라고 부르긴 했었어요. 자, 그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 분수로 된 식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분수 하면은 앞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상식처럼 이거는 이건데? 라고 생각을 좀 해야 해. 이러한 분수의 특징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건 절대 이렇게 생기면 앞으로는 2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을게.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분수 함수의 특징이야. 그리고 분모는 0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이 값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0이 될 수가 없어. 야, 분수가 0이 될 수 있을 때는 언제 분수가 0이 되게? 분자가 0일 때 0이 되지. 근데 이거 분자가 0이 아니지. 그럼 자동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생기는데 그 조건의 결과에 의해서 y도 0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분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모에 x제곱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다, 분모에 미지수가 그러니까 변수 x가 있을 때 이런 거를 다 유리함수로 부를 거야.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있으면 그냥 유리함수야.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1차만 배워요. 분모에 x만 있는 거.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간 개념에서 분모에 x제곱 있는 것까지 더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2차 함수 배울 때는 사실 그 함수를 처음 배우니까 조금 뭔가 생소해서 완전 좀 꼼꼼히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안다는 전제 하에 그림의 개형을 하나를 결정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그 개형을 옮기면서 해석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하려면 그냥 기본적인 함수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랑 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언제 배운 적 있는데. 그치, 이거 반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 기억나요? 어떤 게 그 모양이었지? 그치,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그냥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이거 함수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 설명하긴 해야 돼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봐. 그런데 x에는 숫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 않아?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그치, 하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런데 이건 x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x가 0인 거, 0은 선택을 안 한 거지.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애초에 정의역에서 0을 빼버려. 0은 그냥 없는 수로 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넘겨.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숫자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볼까? x 1 집어넣어. 그러면 y 얼마 나와야 되지? 1 나와야 되지. x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x에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지. 딱 절반 점점 줄어들겠지?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된다. 2배. 4분의 1 집어넣으면 그치. 그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쪽은 얘네 둘은 만날 듯 안 만날 듯 하지만 만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값이 x가 0일 때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비어 있어야 돼. 이 y축은 비어 있어야 돼. x가 0일 때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얘도 비어 있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가 x가 만약에 진짜 한 1억? 100억? 1000억쯤 된다고 생각해봐. 1000억분의 1이면 거의 0이랑 가까운 수다. 하지만 0은 아니라고. 얘네들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0이 되진 않아. 이해했지? 자, 마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일 커면 마일 되지.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개형 자체가 이렇게 개형이 그려지고 얘는 사실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모양이 똑같다.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점대칭 도형이야. 그리고 얘는 어떤 선을 그으면 그 선의 대칭이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선을 어떻게 그으면 될까? 그치. 이렇게 딱 45도 선을 그어. y는 마x. 그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하나 더 있는데. 선 하나 또 하나 그으면 양쪽이 대칭이야. y는 x도 선대칭 도형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얘는 y는 x고 y는 마x겠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수직 관계야. 왜 수직일까?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니까.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을 기억해. 이 모양이 y는 x분의 이 꼴에서 얘가 0보다 크면 항상 이런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대충 뭔가 디테일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디테일은 없어. 대충 찍었어. 그게 뭐냐면 이차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개형을 기억해야 돼. 너희한테 모는 종이를 주면서 모는 종이에 이게 표시하라고 얘기를 안 할 거니까 모양을 결정해야 해. 이런 모양이 되더라 라는 걸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정리는 좀 이따 다시 해줄 거야.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쯤에 설명을 할게. 하나만 더 할까? 그것만 그냥 설명하면서 같이 해버릴게. 이거 말고 내가 y는 x분의 2를 여기다 그냥 같이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x분의 1은 1 집어넣으면 얼마지? 2지. 여길 지난다. 2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알아? 2야. 여길 지나.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얘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에서 이렇게 있지. 이 숫자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뒤에 다시 정리해 줄게. 뒤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해 줄 거야. 대충 그냥 모양을 한 번에 그냥 기억을 하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할게. 사실 얘는 자세히 할 필요 없는데. 얘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방금 그래프 하나 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양쪽에 마마 곱하면 이런 식이지. y가 마 y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y가 마 y가 되면 어디의 대칭? x축의 대칭이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었다면 얘는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점대칭 도형이고 선대칭 도형이고 그 다음에 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정리를 좀 해줄게. 아니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정리를 해줄게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없는 것만 좀 적어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장 심플한 내용에서만 정리를 할 거라서 그 책에 있는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덧붙일게요. 첫 번째,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내가 뭘 증명할 거냐면 이걸로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통칭해서 정의역은 뭐게? 정의역 x의 범위. 그치. 그걸 어떻게 적냐면 x 바 x는 영이 아닌 모든 실수. 알겠지? 0 제외한 거야. 그러면은 그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할 필요 없어. 치역을 할게. y 범위. y는 어떻게 될까? y도 0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두 번째는 모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k가 0보다 크잖아. 그림은 이거 다 책에 있는데 이거 지금 책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만 추가해 줄게요. 그림은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야. 잘 기억해. 1, 4분면, 3, 4분면 방향.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야. 그 다음 그 5번에 있는 건 좀 이따 하고 3번 얘는 선대칭 도형이야. 근데 그 대칭이 되는 선이 y는 x랑 y는 마x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이 그 3번 옆에다가 살짝 그냥 적어. 선대칭 도형. 3번 옆에다가 얘는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것만 적어. 그 다음에 그 근처 아무데나 적으면 되는데 아래다 그냥 6번으로 적자. 이거 좀 잘 적어. 얘는 점대칭 도형이야. 그런데 이 점대칭 도형인데 그 대칭이 되는 중심 그거를 점대칭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뭐라고 하지? 점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나? 뭐라고 했지? 점대칭 도형에서 그 점을 뭐라고 하냐? 점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점대칭의 중심? 초등학교 개념이라 좀 헷갈리네. 은 0,0이다. 대칭점? 대칭점? 이라고 하나? 대칭점이겠다. 그거 지금 설명 안 해줄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적어도 얘는 점대칭 도형이야. 근데 그 대칭점이 맞겠다. 점대칭의 중심도 맞는 말이야. 그 대칭점이 0,0이다. 그런데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그 도형을 그대로 180도를 돌려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점대칭 도형이야. 잘 기억해. 이 점대칭 도형이 되는 대칭점이랑 선대칭 도형이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하거든. 대칭점이랑 대칭축 찾는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변화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그럼 설명을 좀 할게요. 네 번째 거는 여러분이 그 처음 보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 점근선.
말을 풀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근은 가까울 근이거든.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해서 그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점근선이라고 불러.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 이 그래프는 어떤 선과 만나진 않아. 근데 점점 가까워져. 뭘까? 그치. X축이랑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지. 또 하나 더 있어. 그치. 그래서 점근선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X축이야.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다. 두 번째는 Y축이야.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0이야.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을 지녀. 다시 설명할까? 점근선의 개념 좀 헷갈리니?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의 개념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진대. 지금 이거는 유리함수긴 하지만 다른 함수기도 해. 근데 얘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하지만 절대 겹치진 않아. 그런데 그냥 거의 같은 걸로 봐. 약간 애매해 이건. 점점 가까워지지만 거의 같은 걸로 본다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해. 그런데 이 점근선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은 가까워지지 절대 만나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얘는 만나진 않는다. 얘네들은 절대 만나지 않아.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그 다음 아까 안 한 5번. 5번은 책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적을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점점 멀어진다. 원점에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요게 개념이야. 외울 건 다 외우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쉬울 것 같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배우냐면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배워. 그리고 얘가 막 식이 이상하게 정리된 걸 배워.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점근선만 찾으면 돼. 점근선만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고 하면 되고 점근선 찾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좀 이따.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요 위에 있는 K 있지? K라는 수는 그러면 클 때, 작을 때, 클수록 이거는 모양을 나타내는 수야. 그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해. 이렇게 식을 나타냈을 때 위에 있는 수는 모양을 나타내는 수야. 어떤 두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그래프가 위에 있는 수가 똑같아. 그 말은 모양이 똑같다는 뜻이라고. 모양을 나타내는 수라고만 여기면 돼. 마치 2차 함수에서 모양을 나타내는 수는 뭐였지? 2차 함수에서는 모양을 누가 결정을 하냐고. 최고차는 개수지.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최악이지. 이걸 배울 때가 아니네. 2차 함수 할 때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해결을 좀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를 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차 함수 그림 그리듯이 빨리 그림 그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해석하면서도 큰 어려움은 없어. 오히려 이거보다 2차 함수가 더 어렵거든. 지금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말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거를 2차 함수,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 그 3번에 3번 150쪽 3번 유리함수라고 해서 y는 되게 복잡한 식 있지. 그게 표준형이다. 이렇게 된 그래프를 배울 거야. 이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야. 근데 2차 함수도 그렇고 1차 함수도 그렇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표준형이야. 그러면 얘도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 그럼 우리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그래프는 방금 제가 설명한 y는 x분의 k를 평행이동했다고 설명을 할 거야. 어떻게 평행이동했을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돼요.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아까 그래프는 여기에서 지금 K가 양수라 가정할게요. 1, 4분면 방향과 3, 4분면 방향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리듯이 약간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야 해요.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선 점근선이 요 십자가야. 그게 그만큼 옮겨진다고 생각을 해야 해.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이 X축 방향의 점근선 얘가 X는 P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Y축이거든?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X는 0이었잖아. 걔가 X는 P가 된다고. X는 0이 X는 P가 된 거야. 그 다음
y축 방향의 점근선 여기가 q거든. y는 q가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점근선의 십자가에 만나는 점이 원점이었던 게 여기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그림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지금은 제가 너무 각지게 그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각지지 않고 좀 더 스무스하다. 점근선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는 거야. 점근선은 정의역부터 심플하게 정의역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부터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분수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유리함수의 특징이? 모든 유리식의 특징이 뭐?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x는 절대 p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정의역은 x를 p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k는 0이 아니야 라고 알려줄 거야 항상.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은 y는 절대 q가 될 수 없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은 이렇게 변해. 그래서 이거를 대충 여러분이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됐지? 그치? 어? 아니야. 점근선은 선의 이름을 말해야 해. x는 뭐, y는 뭐 이렇게. 그치? x는 p, y는 q.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x축 점근선이라 부를게. 아니 그냥 x점근선이라 부를 거야. x에 대한 점근선이라 부를게. 이거는 용어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앞으로 내가 x점근선이 뭐야 이렇게 부를 거라고. 이거를 그냥 y점근선이라 부를게요. 잘 기억해야 돼. x점근선이라고 해서 x축이랑 평행한 게 아니야. 얘는 그림을 그리면 세로선이다. 얘는 그림을 그리면 가로선이고. 그래서 이 x점근선과 y점근선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해. 알겠지? 그리고 얘는 아까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는데 선대칭은 제곱, 점대칭 도형이야. 대칭점은? 응? P, Q.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 얘는 선대칭 도형이야.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어려워. 선대칭 도형인데 어떤 선의 대칭이냐? 이 45도 선, 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 두 선의 대칭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였지? 1이지.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일이지. 그러면 선대칭 도형인데 이 대칭축은 특징이 기울기가 뿔마 1이야. 이면서 두 개란 뜻이야.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는 이게 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K는 뭐를 의미한다고? 모양. K가 0보다 크면 어느 방향?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야. 점근선은 이거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래서 1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이라고. K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 방향, 4사분면 방향. 그리고 나서 K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 여기도 원점이 아니지. 점근선의 교점이 이 점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그거 여러분이 다 확실하게 외워야 해.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근데 그래프 조금 자세히 그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프 조금 자세히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릴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창의력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근선 말고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싶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는 애매하잖아. 조금 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더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로 x절편, y절편을 찾아. 이거를 대충 표시만 하면 여러분이 모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중에 뒤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거야.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그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이야. 왠지 아니? 지금 이거 딱 여기까지 들었잖아. 대충 알겠다고. 근데 뒤에서 이런 거 아예 생각을 못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돼. 이게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문제 푸는데 집중이 된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돼 있어. 여기는 개념이 꼼꼼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거는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한 거지 개념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연습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Y축을 먼저 표시하세요. 그 다음 그래프 그릴 때는 그 다음 점근선을 찾아서 그려. 자, 점근선 어떻게 찾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X점근선이야. 이렇게 찾을 거야. 그러니까 X는 2. 그 다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얘를 그냥 가려. 그게 Y점근선이야. 외울 수 있겠어? Y점근선은 5. 그러면 X는 2를 그릴 때 여러분도 저처럼 점선으로 그려야 돼요. X는 2를 대충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그 다음에 Y는 5도 대충 느낌대로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만 대충 그리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양수지. 그러면은 어느 방향에 있어?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니?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이니? 그치. 1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으로 그리면 된다고. 그런데 조금 자세히 그리고 싶대. 그게 그거야.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여길 지날 수도 있지. 그런 거를 절편으로 결정을 한다고. X절편 찾아볼까? X절편 얼마니? X절편 찾기 어렵나? Y절편 찾을까? Y절편 얼마니? 3이지. Y절편 찾기가 더 쉽다.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여길 지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날 수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팁은 Y절편이다. 이렇게만 그리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은 니네가 찾는 거야. 그 점대칭의 중심 어디야? 2,5. 그 다음 이건 대칭 축이 존재하거든. 선대칭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을 한번 구해볼까? 선대칭 도형은 이런 선이랑 이런 선인데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y는 x 먼저 여기까지 세팅해. 그러면서 얘를 지나야 된다고. 그럼 뒤가 얼마일까? 3이겠지? 그러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얘는 기울기가 마일이거든? 하고 나서 2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돼. 얼마일까? 그렇지. 이렇게 두 개도 찾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 점이랑 가장 가까운 그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 있대. 이 점을 P라고 해. 근데 얘랑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봐. 그 점은 어디냐면 여기다. 방금 이 대칭이 되는 선 찾았잖아. 걔랑 교점이 가장 가까운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야. 얘를 이 상태로 가봐. 가장 먼저 만나는 거 여기라고. 이게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게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게.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해. 이게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의 이게 표준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그 4번에 있는 150쪽 4번에 있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거를 그 기본형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면 이 기본형은 딱 갖고 있는 정보는 일단 X점근선이 뭐지? X점근선 이거예요. 그 X는 0이다. Y점근선은? 그치.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 자체는 이 K로 결정을 해. K가 양수면 어느 방향? 1사분면, 3사분면 방향, K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절대가 K가 크면 클수록 멀어져.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이런 꼴이에요. 이 친구는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 표준형은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에서 표준형이라고 사용하는 아이들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 정보는 분모가 0이 된다. x점근선 x는 p. 그 다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절대 q가 될 수 없어. y점근선 q.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지금 하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이 표준형이 통분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일단 이거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해.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리함수 자체가 왜 쉽냐면 점근선만 쉽게 찾아버리면 그림을 그냥 그릴 수가 있어요. 점근선만 찾는 것만 연습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유도해주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다 뿐이지 점근선 찾기는 나중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유리식을 계산할 때 어떤 걸 배웠냐, 분자와 분모의 관계에서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다 나눠 쓰라고 했잖아.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ax 뿔 b라는 애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식을 짜집기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분자가 분자의 x의 개수가 c니까 그걸 만들려면 여기다 a분의 c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전개하면 a분의 bc가 생겼으니까 a분의 bc를 빼고 그리고 나서 d를 더해줘.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쪼개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여기를 그냥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로 쓸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뭘부터 적을 거냐? 얘부터 적을 거야. 그러면 얘는 d마 a분의 bc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남는 게 a분의 c. 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물론 얘를 또 통분해서 나타내면 좀 더 예쁘긴 하겠지. 뭐 나중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변하면 이거의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x는 y분의 p. y점근선은 그렇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y는 ax 뿔 b분의 cx 뿔 d가 있어.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걸 찾아. 그게 x점근선이다. y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야.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이거 지운다고 생각해버려. 개수분의 개수, a분의 c. 포인트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야. 그것만 여러분 찾으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관련된 함정 문제는 진짜 많아요. 그 함정 몇 가지만 여러분이 피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얘는 x점근선이 얼마지? 얼마야? 2지. 분모가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y점근선은? 아니야. x의 개수분 x의 개수라고. 야, 지금 얘네들 자리를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너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분의 2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1분의 마삼. 마삼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우치면 돼. 이거면 개수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y점근선은 y는 0 되는 거야. 그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 점근선만 찾으면 문제는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자. 그런데 문제는 좀 있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는 2, y는 마삼 인 상태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점근선은 찾았어.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거나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일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다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지. 그거를 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y절편을 찾아버려. 그러면 그림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y절편 한번 찾아보자. y절편 어떻게 찾죠? x 0 집어넣으면 되지. x 0 집어넣으면 y절편 마일이지.
그러면 여기가 마3이면 y절편 마1이면 여길 지나겠지. 여기를 지나면 그림이 자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길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되고.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이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얘를 이런 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나눗셈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눗셈을 할 친구들은 하지만 빨리 할 친구들은 제가 하듯이 하는 방법도 지금 하는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통해서 점근선 찾았지. 식을 대충 그냥 파악을 하는 거야. 얘는 x마 2분의 어쩌고 저쩌고 마 3 꼴이겠구나. 이거 대충 생각해. 그리고 얘만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어떻게 찾을까? 아까 방금 구했잖아. y절편 자체가 0, 마일이잖아요. x에 0 집어넣어서 y가 마일이 되려면 얘가 얼마인지 추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구할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건 조금 복잡하죠? 이 복잡할 때는 차라리 계산을 하세요.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일단 마3x 뿔 2였거든요. 얘를 할 때는 애초에 x의 앞에 계수가 마3이지. 그러면 얘를 먼저 만들어.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마3x 뿔이었어. 전개하면 마3x 뿔 6이잖아. 그러니까 마4를 빼주면 돼. 그러면 y는 분의 마4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것만 해줄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응용하는 거는 지난 시간 배운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얘는 어느 점의 대칭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 어느 점의 대칭이야? 이 점의 대칭이라고.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는 어떤 직선의 대칭이래. 어떤 직선의 대칭이지? 어떤 선의 대칭이었죠?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 기울기가 마일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 확실하게 외우라고. 계속 그런 것만 주구장창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나요? 나중에 유리함수를 여기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원이랑 수투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걸 해요. 그런데 수원, 수투 제 거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를 확실하게 아는 친구들은 이제는 보자마자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보자마자 점근선을 구하는 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가르치면서 내가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수원을 하면서 유리함수가 나오면 이거는 점근선이 이거고 점근선은 이거죠? 라고 하면 그때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하죠? 라고 많이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미리 외워놔야 해. 계속 사용할 거니까. 그거는 식을 직접 나눠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이건 팁이에요. 팁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외우기 싫은 친구들은 일일이 찾아야 해. 그런데 이걸 조금 말을 달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걸 알고 있긴 해야 해. 그래야 잊어버려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좀 다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거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얘네들을 해석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냥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깨닫고 결론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매 한 가지라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151쪽에 있는 역함수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에서 역함수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굳이 역함수 식을 구할 필요 없어. 나머지는 다 그냥 값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 유리함수는 역함수의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구해도 돼. 왜냐하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얘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약간 공식 유도라고 보면 돼. 자, 본격적으로 이 역함수를 구할 거야.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지? 식을 구할 때? XY 자리 바꾸라고 했죠. 그럼 XY 자리를 먼저 바꾸세요. 그런데 X가 두 개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식을 정리할 거야. 최종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되는 식은 이렇게 Y는 뭐예요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양변에 곱하고 Y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식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걸 먼저 한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엄청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ay x 마이너스 cy 고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거든. 그럼 얘를 y로 묶잖아. 그러면 a x 마 c 분의 마비 x 뿔 d가 돼. 얘가 원래 함수가 fx면 얘가 역함수 f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얘를 y라고 하면 y 인버스는 ax 마 c분의 마 bx 뿔 d가 된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바뀐 게 몇 개 없어서 외울 수 있겠지. 자,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지? 여기 있는 두 i가 자리를 바꾸면서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됐어. 그렇게 하면은 역함수 식이 된다는 거 생각보다 외우기 좋잖아? 여러분이 그것만 좀 잘 외우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y는 x마 2분의 3x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역함수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봐야 돼, 이 숫자를 다. 이쪽,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두 개를 보면은 얘네 둘을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숫자까지 바꾸라고. 그러면 x 마 3, 2, 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잘못 적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 거. 그치, x만 돼. 여기는 여러분이 0x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꾸니까 그냥 x만 남고 여기는 4x 불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외운 공식은 이러한 일반형에서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얘를 한 번에 구하고 싶으면 얘를 통분해서 하나로 나타낸 다음에 공식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건 약간 추정이거든. 자, 얘 정분선이 뭐지? x는 4고 y는 3이지?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럼 얘는 정근선이 뭐냐면 x는 4가 y는 4가 되고 x는 3이 돼야 돼. 점근선 자체가 x는 3이 되고 y는 4가 돼야 된다고. x의 자리를 바꾸니까. 그러면은 x마 3분의 그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계수가 1이니까 1 하고 뿔 4. 이렇게 해도 된다. 좀 복잡하지? 이건 그래서 나도 잘 사용하지 않아. 되게 오랜만에 해봤어. 거의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해. 이렇게 문제 풀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통분해서 구하는 걸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좀 있다. 이 주의사항은 그 원래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뭐였죠? 이거? 분모는 절대 0이 아니야. 얘는 모든 실수야. 그 다음에 이거의 치역은? 얘가 치역은 뭘까? 그 점근선을 보면 돼. 얘분의 얘가 점근선 3이지. y는 3이 아닌. 이게 정의역 치역이거든요. 좀 어렵니? 얘가 만약에 역함수로 변하지. 그러면 이 친구의 정의역 치역은 이 둘이 숫자가 바뀐다.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놔. 정의역이 여기가 y는 3이었으면 x는 3이 아닌이 되고 치역은 그 y는 2가 아닌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자리가 바뀐다고.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형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좀 외워놔야 되겠지? 계산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문제 볼까? 153쪽.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는 앞에서 우리가 역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 것뿐이야. 지금 여기서 복잡하다 해버리면 안 돼. 자, 필수제 8번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럼 쓰기가 좀 편하거든.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을 찾아야 해. x점근선 얼마지? 마 1이야. y점근선은 3이야. 그림은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그려지겠니? 어느 방향에 그려지겠니? 내가 이렇게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인지 이쪽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차가 여기에, 아니, 그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 그려져. 그런데 여기는 약간 변수가 없지. 부호에 대한 변수가 없다고. 왜냐면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무조건 양수고 여기 y절편, x절편도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나타내면 돼. 근데 지금은 너무 대충 했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책에 있는 그래프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정의역은? 정의역은? 그러니까 x가 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 뺀 모든 실수라고. x는 그치, x는 마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적으면 돼. 실제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x바 이런 식으로 적는다. 알겠지?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여기 다 그 183쪽을 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좀 편하게 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만 적어놔. 여러분이 숙제로 할 때 대충 이렇게만 적어.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틀린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뭐 서술형 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연습을 좀 하자고. 잡적는 것만 그렇게 나타내면 돼. 치역은? 그치.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으면 되겠지?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일, y는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할까? x정근선 얼마니? 그치. x정근선 마이. 자, y정근선은 2. 그리고 이제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그림 그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그냥 y절편을 찾으세요. y절편 얼마니?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면 여길 지나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고. 아니 그냥 자세히, 이게 그냥 가장 자세히 표현한 거야. 여기에 2분의 1까지만 적어두잖아. 만약에 내가 서술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감점의 여지가 없어요. 감점을 하면, 그러니까 안 당하려면 이것까지만 하면 되지. 이 정도까지만 적어두면 여기선 절대 감점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y절편만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다른 점들은 디테일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x정근선, 그러니까 정의역은 마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 아닌 모든 실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 y는 2. 이해했지? 그렇게만 빨리빨리 찾고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9번. 얘는 어떤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나요? 물어보는 문제죠. 얘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막 x정근선, y절편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답을 구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얘는 그냥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자. 그냥 쪼개기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x 마일을 먼저 만드세요. 그런데 x의 개수가 마일이니까 마이너스를 하는 거지. 전개하면 여기가 2니까 3까지 더해주면 식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 y는 x 마이분의 3 마 1 돼.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 지금 제가 계속 이걸 암산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는 x마이분의 마이너스 묶고 x마이잖아. 얘를 뒤에 적은 거야. 3이 앞으로 온 거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얘는 이거 a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얘랑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3이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얘는 y는 x분의 3을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복잡하지 않아.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근데 그림만 그리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제는 모든 함수는 다 그림만 그리면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린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거일 때 치역 구하래. 그러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 x점근선을 먼저 찾자. x점근선은 1, y점근선은 마이, 그치? 그리고 나서 y절편 찾아볼까? y절편 얼마죠? 마 4죠. 그 말은 여기를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치역을 찾을 건데 정의역이 마일에서 2까지래. 자, 마일은 대충 여기쯤이겠지? 1은 여기야. 아, 2구나. 2는 여기야. 그러면 치역은 뭐냐면, 자, 이게 좀 복잡해. 다른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y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y의 범위는, 자, 이걸 찾자. 이건 어떻게 찾냐면, 그 x가 1일 때야. x의 말 집어는 얼마 나오니? 마 3이지. 마 3이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마 3보다 작은 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치역은 y는 일단 마 3보다 작다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가 그 마 1 크거나 같다지. 그럼 마 3일 때도 포함하니까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치역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볼 거예요. 여기가 2였거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0 나오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내가 실제로 몰랐으니까 여기가 2인 거야. 수정.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면 여기보다 작다니까 이 범위 안에서 들 수 있는 y의 범위는 여기보다 위쪽이잖아. 그러면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냐? y 바 이렇게만 적으면 돼. 이해했어? 그렇게 적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된다. 자, 헷갈리는 거 좀 있니? 뭐? 점근선? 이게 우리가 볼 거는 이 범위에서 y의 범위를 볼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미 점근선을 빼줬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없는 수인 거야. 무시하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볼 함수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에 y의 범위 구하라고. 나올 수 있는 모든 y의 범위.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쪽, 이거보다 위쪽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좀 복잡해. 복잡한 거 알아. 그런데 이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구할 수 있어요. 11번 볼까? 여기서부터는 문제 푸는 스킬이야. 개념은 거의 다 됐고. 자, 유리함수가 b,5에 대하여 대칭이래. b,5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걸 어떻게 구할까? 그치. 얘가 점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해야 돼. x점근선이 x는 b고 y점근선이 y는 5가 되는 거지. 야, 그럼 x는 b래. b 얼마야? 1이지. y는 5래. a 얼마야? 5지. 이거는 문제를 그냥 펜을 잡지 않아도 니네가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연습해야 돼, 유리함수는. 자, 두 번째. 이번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하나 주고 얘가 어느 선의 대칭이래. 그 선 찾아달래. 근데 아까 얘기해줬죠? 유리함수는 대충 뭐 여기 점근선이라고 해봐. 유리함수는 어느 선의 대칭이라고? 좀 디테일하게 말해야지. 기울기가 뿔 1 혹은 마 1인 건 맞아. 무조건 기울기가 뿔 1이고 마 1이면 대칭이냐고. 뿔 1이고 마 1이면서 그치,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고. 확실하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거 대칭인 건 아니라고. 대칭이 되려면 기울기가 플러스 1이야.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거 x축, y축 아니에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도 또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몇 컴마 몇이니? 1,2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일인 거지. 그럼 1 집어넣어서 1에는 a 찾고 1 집어넣어서 1에는 b 찾으면 돼. 알겠지? 엄청 쉽다.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진짜 유리함수는 이게 다야. 다 이걸로만 푸는데 이거 푸는 것도 어려워해.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왜
어려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x정근선 얼마야? 마일, y정근선 마이지. 그럼 x정근선이 마일이래. c는 얼마야? 1이지. a는 얼마지? 마이야. 이것까지 그냥 보자마자 구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하나 있죠. b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힌트 하나를 더 줬어. 0, 마이를 지나요.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하면 b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한 a랑 c를 숫자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문제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만 구할 수 있으면 돼. 다 간단하지?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나왔다. 그 발전예제 13번이에요, 이거. 발전예제 13번 문제가 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 학교 서술형으로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수학 상에서도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 뿌리가 만나지 않아야 한대. 만나지 않게 되는 직선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를 풀지 않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진짜 아예 미친 천재들이다. 그 미친 천재들은 이 책을 가지고 유리함수를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 친구들은 야 이게 유리함수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머릿속으로 아 유리함수가 이런 거나 구나 하고 모든 패턴을 찾아가지고 진짜 천 문제를 주든 만 문제를 주든 모든 문제를 다 맞을 거라고. 그런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래프 안 그리는 친구들이 절반이야. 이거를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시도는 좋아. 좋은데 답이 안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만난다 안 만난다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거기에서 패턴을 찾아. 그 패턴이 정리가 되면은 머릿속으로 그려져. 그러면은 그때는 그림 안 그려도 풀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은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려야 한다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x정근선 얼마죠? 1이죠. y정근선 2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리려고 y절편 찾을 거. y절편 얼마지? 1이지. 1이야. 그러면 여길 지난대. 그렇게 그래프를 진짜 이렇게 거의 한 10초 컷, 20초 컷으로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니까. 자,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지 않는데 그런데 얘는 사실은 여러분이 뭐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정보를 딱 하나 담고 있어. 무슨 정보를 담고 있지?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리함수 그렸어요. 얘를 그려야 해. 근데 얘는 기울기가 되는 K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그림에서 주저한다고. 근데 여기는 사실 정보가 하나가 있다고. Y절편 알고 있잖아. Y절편 알려준 거야. 여길 지난대.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지 않게 되려면 K는 얼마면 되니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했어? 그러면 그 직선을 추리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직선을 추리하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가 X축, Y축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울기라는 건 이걸로 설명할게요.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직선이 있는 게 기울기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가 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져. 그래서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거 있지. 이게 마이너스 엄청 큰 수야. 마이너스 1000? 만 이런 수.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0이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양수가 된다. 그걸 추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를 지나면서 안 만나야 한대. 그러면 봐봐. 이 상황이 기울기가 0인 상황이거든. 정문선에 딱 겹칠 때. 이때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여기서는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우리가 구한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안 만나니까 K가 0인 이 상황은 절대 안 만나. K가 양수면 무조건 만나. 이거는 이게 엄청 큰 수라고 해도 이 하늘에서 무조건 만난다고. K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 그래서 일단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란 범위가 생긴다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러분 찾아야 해.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면 만날까? 지금 이 상황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안 만나지.
근데 이렇게 점점 작아져. 언젠가는 만나는 시점이 있겠지. 언제 만날까? 이 상황이 이 상황. 이때 만나. 이렇게.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만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이 애매모호하게 만나는 숫자를 찾아. 그게 만약에 네모라고 한다면 이때 K가 네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는 네모보다 크고야. 왜냐면 네모가 될 때는 만나니까.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럼 이쪽 범위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요거는 구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하는 선,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해. 얘는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그걸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문제 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접하게 되는 상황을 찾아야 한다고. 저를 어떻게 찾을까? 어? 뭐라고? 유리함수랑 뭐? 그렇지, 연립해야 돼. 이 상태로 문제 해석하기 어려워. 그냥 교점인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를 추리해서 푸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우리가 구하는 건 함수의 교점이에요. 얘네들의 교점은 뭐랑도 같다고? 교점은 이건 수학 상해에 나오는 얘기잖아. 이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은 어떤 근? 실근인데 어떤 상황에서의 근이냐고. 연립했을 때의 근이라고. 그럼 여기서 연립을 어떻게 했지 우리는? 그치, 그냥 뒤에 것끼리 같다라고 뒀지. 그래서 교점을 찾는 문제인데 교점이 계산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 얘네를 연립할 거야. 이게 한 번에 쑥쑥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차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차 함수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 둘을 이렇게 연립해. 뒤에 것끼리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의 해가 교점이라고. 그럼 연립을 했네. 여기서 해를 구할 거야. 여기서 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부터 연산이잖아. 그치, 얘를 곱해버려. 그럼 얘를 먼저 적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kx 제곱 마 kx 플러스 2x 마 2 마 2x 플 1은 0이에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kx 제곱 마로 묶으면 마 kx로 그냥 끝나네. 마 1은 0 돼. 잠깐만, 맞는지만 확인할게요. 맞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였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둘이 연립한 식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접선이야. 교점이 한 개라고. 교점이 한 개면 우리가 연립했을 때 근도 한 개라고. 그러면 근이 한 개가 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어떻게 찾을까? 근이 한 개가 되는 K값은? 중근. 중근 어떻게 찾지? 그치. 판별식이 0.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접선은 앞으로 어떻게 찾을 거냐면 둘을 연립해.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니까 그 접점이 한 개야? 그러면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야? 판별식이 0 하면 된다? 짝수 판별식은 안 되지. K제곱 마이너스 4K네. 얘가 0이 되면 K는 4 혹은 K는 0이거든? 그럼 K는 잘못했다. 플러스지? K는 마사 또는 K는 0이거든? K는 마사일까 0일까? 마사겠지. 근데 여기서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어. K가 0일 때 한 점에서 만난대. 이거는 계산의 오류야. 왜냐하면 그 0.9땡은 사실 0.1이랑 같아요. 그런데 점근선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야. 0.99999인데 아니 뭔 소리냐. 1이랑 같아요. 0.9999는 사실 1이랑 같은데 이러한 건 무한대로 가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만나는 개념이라고 본 거지, 계산에선. 이건 오류야. 이건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면서 버리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접하게 되는 건 딱 하나 마사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마사니까 답은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 이게 굉장히 어렵다. 자, 필수예제 4번 볼까? 14번. 자, 필수예제 14번은 유리함수를 101번 합성했을 때 값을 구하래요. 이건 앞에서 합성함수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규칙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반복하기 시작해. 그럼 반복하는 걸 통해서 답을 구하면 돼. 알겠지?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15번. 역함수 문제거든요. 이것도 거의 진짜 한 10초 컷 문제야. 자, 유리함수가 얘랑 역함수가 같대. 얘랑 역함수가 같게 된 A를 찾으래. 그러면 여러분 역함수의 규칙에 의해서 역함수를 적으면 된다? 규칙이 뭐였지?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만들라고? 그럼 그걸 먼저 적는 거지. x 마 a분의 x 뿔 3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같대. 얘네들이 같으려면 a는 얼마면 같니? 1이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공식만 제대로 외우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아까 그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문제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수학 하에서는 그냥 이거 그냥 유형 하나 버리고 다른 거 다 이해해야지 수원에서 또 나오고 수트에서 또 나온다. 같은 풀이법이 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함수의 개념에 의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본인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 친구들은 그 수학상에 있는 2차 함수의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수학상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은 이 160쪽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